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박승현TV의 박승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투2를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 채널의 취지는 거짓말은 나쁘다는 취지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공격을 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듣고 판단하고 순수를 지키고 분별 능력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보디빌딩의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험자들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너무 편파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 업계에서 오래 있으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공감하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스토리를 들려드릴 뿐입니다. 약투2 새로운 게스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약투2의 새로운 게스트 김동현 씨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선수이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 경력은 13년 정도 되었고요. 시합 경력은 11년, 약물을 사용한 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약물을 사용하면서 겪은 부작용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계기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공개적인 양밍 아웃인데 좀 사회적인 시선이 두렵지는 않으신지, 현역 선수이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따로 걱정되는 건 없고요. 약 쓰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약을 사용하기 앞서서 부작용이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약물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저 같은 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는 분들이 나와주셨으면 해서 저는 좀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 사회적 시선은 마다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용을 하다가 끊은 후에 의료적인 진단을 받아보신 동현 씨의 입장으로 대부분 이거 말 안 해줍니다. 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참 무섭네요.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에서 그런 약물을 다루는 이제 분들이 진짜 부작용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좀 창피해서 이런 부작용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자존심도 상하고 남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부작용은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탈모, 여성형 유방, 여드름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는데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제가 겪은 부작용은 두 가지 가장 큰 게 있는데, 이거가 제가 겪고 있는 특별한 부작용이 아니라 약쟁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길래 제가 나섰습니다. 약을 끊었을 때 과연 어떤 부작용이 나나요? 발기가 안 됩니다. 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중에 100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 중에 8, 90은 안 돼요. 근데 뭐 그게 고자지, 뭐 고자죠 그게. 그럼 전 약을 끊으면 어떻게? 약을 이제 승현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지 않고 휴지기가 없이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5년 정도를. 약물을 계속 들어간다면 발기는 계속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남성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기는 계속 돼요.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지만 이제 그걸 끊으면 몸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성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능을 일반 남성처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안 끊으면 돼. 나는 무서워서 가다가 끊으니까 고자가 된 거고, 아예 손을 안 대던지 될 거면 평생 써야 돼요. 그래야지 고자가 안 돼요. 약물을 한번 사용했다면 일반인 같은 성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기능이 일반인보다는 현저히 떨어져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뇨기과를 가서 이거를 저도 연애도 해야 되고 이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진단을 받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현재 기능도 못하지만 애를 나중에 이제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가질 확률이 5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비아그라를 처방을 받았는데 비아그라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제일 강한 거를 제가 먹었어요. 한 알만 먹어도 일반인은 엄청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2알을 한 번에 먹었는데도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아닐 거예요. 아닌 게 아니고 확 그렇게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지금 여자친구들과 다 이런 문제로 헤어졌고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여자친구가 또 있지만 그 친구한테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나름 이래서 결핍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안하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욕이라는 게 있고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 내 잘못이지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까 안 끊으면 돼요. 아, 정말 남자로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참, 그래요. 네. 사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패닉이 너무 많이 왔어요. 상실감이나 이런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한 1년 정도를 뭐 여자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대인 관계에서도 자괴감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뭐 밥을 먹으러 가서도 내가 이걸 먹어서 뭐해? 나는 어차피 고자인데. 내가 저걸 뭐 해서 뭐해? 나는 어차피 고자인데.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드는 거예요. 남자로서 그 성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한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세요, 남자로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사라졌으니까 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이제 약물을 사용하다 중단했을 때 의료적인 부작용을 들어봤고요. 다음엔 또 어떤 부작용이? 제가 이번에 몇 달 전에 겪었던 증상인데요. 제가 이제 시합 때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쟁이들마다 사용하는 종류나 개수가 달라요. 다들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사용하는 양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차에는 뭐 하나, 3년 차에는 3개, 5년 차에는 7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물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약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사를 하루에 바늘을 꽂는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같은 부위에 자주 꽂았나 봐요. 엉덩이를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를 보니까 이쪽이 너무 아프고 부어오르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검사 결과가 엉덩이 피부 조직이 지금 괴사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찢어낸 다음에 도려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반신이 이제 괴사가 전체가 다 같이 들어간다. 괴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시합을 한 2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이제 그 부분을 찢은 다음에 칼로 긁어냈어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나아지지가 않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고름도 더 심해지고 뭐 괴사도 더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반신을 전체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리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의사의 그런 설명에 제가 이제 시합을 그만 나가고 멈추게 됐죠. 시합 준비를. 그러고 이제 수술을 해서 괴사된 조직 세포 자체를 이제 아예 잘라냈죠. 수술로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약을 써가지고 그런 괴사가 올 줄. 인터넷이나 뭐 스테로이드 컨텐츠, 스테로이드 카페에 찾아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겪는 약쟁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제 주위 동료들이나 막 제 주위 사람들이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거든요. 왜냐? 자기한테 뭐 좋을 것도 없고 자랑도 아니고. 맞습니다. 원래 이 실질적으로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빌더들끼리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이 왜 피부 괴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결코 식약청에서 허가한 깨끗한 약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세균이나 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하게 된 제품이 아니라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대한 싸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이 저급하고 세균 많고 염증 많고 그런 제품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지금 5년째 끊지 않고 사용 중입니다. 휴지기도 없이. 저는 뭐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 트러블 같은 부분은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추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또 나눠보겠습니다. 정신분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약쟁이라면 약을 손을 댔다면 누구나 겪는 부작용, 정신분열. 우리의 기분 상태나 우리의 지금 뭐 컨디션이라는, 감정적인 컨디션이라는 거는 호르몬 높낮이에 따라 달라요. 근데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호르몬 레벨이 이만큼 올라. 근데 갑자기 또 내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래서 헬스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다 패고 싶어. 이상한 기분이 들다가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 뭐 좋은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 그래서 막 신나고 가슴이 떨려. 설레이고. 그러다가 또 좀 있다 갑자기 우울해져. 막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근데 이런 신경 변화나 감정 조절이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어요. 일어나는 일은 없이 항상 같은 라이프인데 계속 조절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약쟁이들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물론 괜찮을 때도 있어요. 높낮이가 약물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계속 심해요.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사용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울증과 조울증이 워낙 심했던 터라 물론 저에게도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조울증 증상입니다. 정말 많네요. 많죠. 약물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붕괴와 부작용들, 동현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동현 씨의 개인적인 약물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애정결핍이 좀 심해요. 저랑 비슷하군요. 네, 네, 그 애정결핍이 좀 심하고 외동이어서 외로움도 많이 타요. 근데 뭐 그렇다고 약물을 누구나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커지고 싶었고 좀 멋있어지고 싶었어요. 비주얼적으로, 외향적으로 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약물을 사용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더 나를 쳐다봐 줄 것 같아. 그렇죠. 좀 더 관심 받을 것 같고 그냥 멋있어지고 싶어서 사용했죠. 수영장을 가요. 헬스장을 가요. 그러면은 배우가 좋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도 시선을 느끼면서 걸어 다니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내가 굉장히 특별한가? 일반 사람보다 우월하게 느껴진다. 나 혼자 그렇게 자아도취 합리화가 되는 거죠. 중독성이 강하죠. 네, 그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이걸 끊지 못하겠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가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집에 있다 보면 공허해요. 왜냐? 겉은 내가 뭐 멋있어 보이고 몸 좋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지만 내 실체는 고자고 엉덩이 괴사에다가 실속 없는 몸 좋은 고자일 뿐인데 남들이 쳐다봐줘봤자 뭐하냐 이렇게 혼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몸 좋은 분들이 돌아다녀요. 부피도 굉장히 크고 선명하고 엄청 좋아. 그래서 걸어와. 그러면 약쟁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약쟁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가오도 엄청 작고 폼도 작고 뭐 갈 데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 걔를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저 새끼도 집에 가서 나랑 같은 생각 하겠지. 저 새끼도 집에 가서 나랑 같은 고민 하겠지. 저 새끼도 그냥 간지나는 고자구나. 그냥 좀 많이 멋있는 고자? 실제로는 그냥 멋있는 고자일 뿐이에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쓰게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무 후회하죠. 왜냐면은 성기능을 못하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내면을 찾는 보디빌딩을 지금 하고 있는 내면도 성기능이 된 후에 또 끊으면 그렇게 되나요? 안 끊으면 돼. 네, 안 끊으면 돼. 안 끊으면 이렇게 동현 씨가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시선받고 싶고 내추럴 코스프레라는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동현 씨의 어떤 내추럴 코스프레 그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접하다가 자식을 걸고 너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자식을 걸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난 내추럴이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숙였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꽂자마자 하는 일이 내추럴 보디빌더의 하루 일상, 내추럴 보디빌더의 하체 운동. 왜냐? 나는 주사 바늘은 꽂았지만 내추럴이니까. 왜 그걸 장담할 수 있냐면 우리 약쟁이들은 약쟁이가 보면 알아요.